비키려면 그쪽이 비키시오. 좁은 공사 현장에서 한 덤프트럭 기사가 좁은 검은 승용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길은 비좁았고 두 차량은 동시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길은 한쪽이 뒤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 기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공사 차량이 우선이요. 그 기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키라고 소리친 검은 승용차 안에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낸 기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로 물러난 것은 덤프트럭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은 왜 자신의 차를 먼저 물렸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토록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직접 나타났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게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의 말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계기 중 하나는 1964년 12월 서독 방문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국적기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박정희 대통령은 아우토반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끊임없이 이동하는 물자를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도로로 연결돼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사람과 제품,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히 넓고 잘 닦인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혈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고 공장과 항구를 잇는 하나의 길, 생산된 물건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지역과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길. 전해지는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귀국한 뒤 지도를 펼쳐놓고 직접 노선을 검토하며 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머릿속에 있던 한 줄의 길이 국가적인 계획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발표와 동시에 거센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자동차보다 소달구지가 더 익숙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고 나라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달릴 자동차도 많지 않은데 고속도로가 왜 필요한가? 그 돈으로 당장 배고픈 국민부터 도와야 하지 않는가? 결국 일부 부유층만 이용하는 유람도로가 되는 것 아닌가? 언론과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의 우려가 모두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기도 힘든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바라보던 시간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달릴 자동차의 숫자를 셀 때 그는 앞으로 세워질 공장과 그곳에서 쏟아져 나올 화물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사용할 도로를 생각할 때 그는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에 필요할 길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428km의 대공사였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수많은 근로자와 기술자, 군 공병대와 건설업체가 투입됐습니다. 산을 깎아 길을 내고 깊은 계곡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단단한 암벽과 무너지는 지층을 뚫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사 현장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 역시 경부고속도로 작전본부를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고서만 받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펼쳐 노선을 확인하고 공사가 막힌 구간을 물었습니다. 때로는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을 찾아가
근로자들과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일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장 방문 중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1968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도로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좁고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덤프트럭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길이 너무 좁아 두 차량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차량과 공사 차량이 좁은 길 한가운데서 마주선 것입니다. 경호실장이 차에서 내려 덤프트럭 기사에게 차량을 뒤로 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덤프트럭 기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공사 차량도 아닌데 왜 공사 현장에 들어왔소? 경호실장은 서울에서 온 높은 분의 차량이 보이지 않느냐며 다시 길을 비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타고 있든 여기서는 공사 차량이 우선이요. 비키려면 그쪽이 비키시오. 현장의 원칙만 생각했던 기사는 승용차 안에 대통령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할 일이 없는가 보군. 이런 공사판에나 나오고 말이오.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경호실장도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기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박 실장.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안 그런가? 여기서는 공사 차량이 우선이라지 않은가? 잠시 후 대통령이 탄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뒤로 움직였습니다.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준 것입니다. 기사는 자신의 트럭을 몰고 조심스럽게 승용차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한 채 비키라고 소리쳤고 거친 말까지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기사를 불러 세우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기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으니 이 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지겠구먼.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차량을 뒤로 물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웠다면 덤프트럭 한 대를 비키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 공사 현장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흙먼지를 뒤집어 쓴 현장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이 우선이라는 기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체면보다 현장의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리더의 권위는 누군가를 강제로 물러서게 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알 때 만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대통령의 차량은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오히려 앞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부족한 자금, 기술의 한계를 뚫고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연인원 약 892만 8천 명과 각종 장비 약 165만 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착공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인 1970년 7월 7일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통식에서 우리 민족의 오랜 꿈이자 수건이었던 길이 완성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약 4시간 반 거리로 연결됐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더 빠르게 항구로 향할 수 있었고 지역과 지역 사이의 사람과 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물류를 연결하는 거대한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대통령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산을 깎고 터널을 뚫고 다리를 세운 수많은 근로자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킨 이름 없는 국민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했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길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비키라고 소리쳤던 한 덤프트럭 기사,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먼저 뒤로 물렸던 대통령. 어쩌면 그 짧은 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바라보던 방식이 모두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일이 먼저였고 말보다 현장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기보다 내일의 대한민국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와 기록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에 남긴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던 시절 그는 도로 주변의 땅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남겨두라는 뜻밖의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사용할 일도 없는 빈 땅을 왜 남겨둬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뒤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땅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에 남겨둔 50m의 비밀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차량을 먼저 물렸던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중한 기억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